얼마 전 세계 최고의 재벌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때 빈살만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환영도 받고요. 평소에 보기도 힘든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이 빈살만을 만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오일머니의 힘이 정말 엄청난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오일머니로 무장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와 같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최근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에 길이 170km짜리 도시를 건설하겠다며 빈살만 왕세자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네옴시티는 불과 2.4km로 대폭 축소되어 버렸고요. 또한 여기저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곳들이 전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동 국가들의 오일머니도 고갈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각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일머니로 무장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국토 대부분은 뜨거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농사를 짓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 인구수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이곳저곳을 떠도는 유목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1908년 이렇게 떠돌며 근근히 살아가던 중동 국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 지질학자이자 석유산업 경영자인 조지 버나드 레이놀즈에 의해 중동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겁니다. 가난하던 중동 국가들은 한순간 산유국이 된 거예요. 이후 이들의 산업과 경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석유를 추출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석유 수출 중심 경제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 이들에게 땅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식량이 필요하다면 그냥 석유를 판 돈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면 될 일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중동 국가들의 경제와 함께 이 발전을 쫓아 사람들도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인구도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와 같은 중동 국가로 이루어진 걸프 연합의 인구 변화만 봐도 이 지역의 총 인구는 최근 20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걸프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인구 변화를 보시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거의 15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바로 옆 나라인 사우디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대비 현재 20배 가까이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정말 엄청난 인구 변화죠. 이렇듯 석유는 중동 국가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산유국의 화려함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 이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사실 중동 국가들의 인구 증가에는 이 이민 노동자들의 유입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에서는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이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석유 산업의 발전과 함께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이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 이민자가 늘어나고 부족한 노동력이 충당되는 건 국가 경제에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죠. 중동에서는 이 제도를 카팔라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도는 이민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과 이민 관련하여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노동자의 비자를 발급하기도 하고요. 계약 기간 동안 체류를 직접 관리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 상태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거나 그 나라를 떠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노동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이겠죠.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 중동의 노동 이민자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민 노동자 인권 문제 이외에도 사실 중동 산유국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유 고갈 문제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석유가 아무리 많이 매장되어
완성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석유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중동 산유국들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는 게 이들 경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산유국을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만 봐도 이 높은 의존도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석유는 사우디 GDP의 약 40%, 사우디 재정 수입의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가 곧 국가 경제인 셈이에요. 게다가 중동 산유국들은 자체적인 농업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석유가 고갈되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농산물을 수입할 때 필요한 돈까지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살아갈 수조차 없을 겁니다. 한 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사우디의 석유 생산은 현재를 기점으로 증가하지 못할 것이며 사우디는 석유의 완전한 고갈을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중동 산유국들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 그저 손 놓고 석유 고갈과 경제 붕괴를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인지한 산유국들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먼저 카타르를 살펴보면요. 카타르는 얼마 전 비전 2030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비전 2030이란 카타르를 2030년까지 선진국으로 변모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더 다양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계획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가장 대표하는 걸 꼽으라면 뭐니뭐니 해도 루사일 시티일 겁니다. 루사일 시티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로 비전 2030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도 그럴만한 게 이 도시는 정말 멋지고 현대적인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냉각 시스템인데요. 약 175km의 파이프를 통해 냉각수를 공급하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앙 냉각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연간 약 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니 그 절약 효과가 상당한 것 같죠. 이 외에도 이 루사일 시티는 화려한 외관과 시설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달을 촉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살펴본 카타르 이외에도 바레인 또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내다보고 1900년대 후반부터 은행업, 관광 산업에 투자하여 다양한 산업을 발달시켜 왔는데요. 알루미늄 생산을 포함한 제조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바레인은 현재 중동에서 오일 의존도 낮추기 프로젝트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바레인의 GDP만 봐도 이미 바레인 GDP의 약 83% 이상이 석유가 아닌 비석유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2년엔 이 비중이 약 60%였던 걸 보면 불과 20년 만에 석유 의존도를 엄청나게 낮춘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까지 살펴본 카타르, 바레인 말고도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들은 현재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다각화하는 일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성과까지 전부 좋은 건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전기차 제조회사인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현재 가장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우디 내의 전기차 기술을 이전함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서 자리 잡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우디 정부에서 투자를 결정한 곳이 미국에 떠오르는 고급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였습니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이 루시드 모터스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고 현재 60%의 지분을 취득하며 최대 주주의 자리에 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하늘을 뚫을 것 같던 그들의 시가총액은 최근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며 그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매 분기마다 수천억 원의 적자까지 보고 있어 루시드 모터스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루시드 모터스의 이러한 적자의 원인으로 루시드 모터스 차량의 높은 가격대와 적은 생산량을 꼽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시드 모터스의 차량은 럭셔리 전기차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격이 무척 사악한데요. 루시드 모터스의 가격표를 보시면 최소 약 7만 1000달러에서 시작해 트림과 옵션에 따라 약 25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고급 모델을 사면 한화 기준 3억 이상을 호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 아무리 이 차를 사고 싶어도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구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루시드 모터스는 그 생산 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2023년 1분기 미국 전기차 회사들의 생산량만 봐도 그 차이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 테슬라가 약 44만 대, 리비안이 약 9,300대를 생산할 때 루시드는 단 2,300대를 생산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듯 루시드의 높은 가격대와 낮은 생산 능력은 루시드의 기업 가치를 더욱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사우디의 경제 다각화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 발전 과정, 그리고 석유 고갈을 앞둔 이들 국가의 노력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문제점들 이외에도 선진 경제의 화려함을 그저 모방하려는 왕족들의 문제나 독이 되고 있는 세금 정책 문제 등 다루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많은 문제와 위험 요소에도 중동 산유국들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다각화하여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지식 채널은 방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한 만큼 많은 공수가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주분들의 지원은 저희가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녹용 브랜드 구전녹용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구전녹용은 녹용계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품질의 녹용이 나온다는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녹용은 노화를 늦추고 뼈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곧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에 고향을 방문하실 때 효도 선물로 귀한 녹용 하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전녹용에서 저희 지식세포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